ESL, IEP, 그럼 영어 보충반 운영 형식도 운영 방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영어 보충반이 배정되는지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 텐데요. 네, 안녕하세요. 포커스 에듀케이션 김문계 대표입니다. 제가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바로 우리 아이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국제학교에 입학할 수 있나요?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영어 실력이 부족한 학생들에게는 뭐 영어 보충반이 잘 운영되고 있는 학교를 추천드리고 있는데요. 학교마다 영어 보충 운영 형식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학생 현재의 영어 수준과 그리고 부모님들의 선호도에 맞춰서 가장 적합한 학교를 컨설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실제로 제 경험으로는 학생들의 약 한 80% 정도가 영어 보충반에 배정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국제학교에서 어떻게 영어 보충반을 운영하는지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영어 보충반의 명칭을 먼저 살펴볼까요? EAL, 뭐 ESL, IEP, 그다음에 EAP, 뭐 EIP 등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이제 이런 영어 보충반의 이름에서 E는 English를 뜻하고요. 뭐 L은 Language, 뭐 I 같은 경우는 Intensive를 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자, 이름에 따라서 이렇게 운영하는 형식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대체로 이렇게 인텐시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면은 영어 수업의 빈도가 좀 많은 그런 집중반 형식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어 보충반 운영 형식도 운영 방식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영어 집중반입니다. 이 방식은 조금 전 말씀드렸던 이게 인텐시브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학생이 메인 수업에 들어가지 않거나 아니면 일부 메인 수업만 들어가고 대부분의 시간을 이렇게 자기 수준에 맞는 영어 보충반에서 시간을 보내는 형태입니다. 자, 이 수업 방식은 장단점이 확실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의 호불호가 좀 굉장히 갈리는 편이긴 한데요. 자세히 한번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게 영어 집중반 형식의 장점은 영어 실력이 부족해도 비교적 입학이 쉽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입학 시험에서 영어력이 떨어질까봐 걱정하는 그런 부담을 줄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단계적인 레벨 시스템을 보통 도입을 해서 학생 수준에 맞는 영어 보충반을 제공을 합니다. 자, 단점도 물론 있겠죠. 자, 단점은 국제학교에서 이제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는 것으로 기대를 했는데 거의 뭐 학원처럼 이렇게 영어 공부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학생들이 답답함을 느끼는 경우도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 이제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끼리 모아놓은 반이다 보니까 이렇게 친구들끼리 자연스럽게 소통을 하면서 영어에 노출될 기회가 좀 적어요. 그래서 이제 중국 아이들만 있거나 뭐 일본, 그다음 한국 아이들끼리만 이렇게 모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추가 비용도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초기 학비 예산에 반드시 포함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집중반 말고 또 다른 형태가 이제 보충반 형식인데요. 이제 가장 흔한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영어 선생님을 추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소수 인원으로 이제 별도의 보충을 하는 형식입니다. 이렇게 앞에 말씀드렸던 집중반보다는 이렇게 참여 빈도가 좀 낮고 추가 비용도 좀 적은 편입니다. 뭐 일부 학교는 무료로 제공하기도 합니다. 자, 보충반은 이제 보통 영어 시간이나 제2외국어 시간에 따로 빼서 이렇게 보충해주는 형식으로 하고요. 대략 한 주 6시간에서 뭐 많게는 10시간 정도 보충이 이루어집니다. 또 어떤 학교는 방과 후에 운영을 하는 경우도 있겠죠. 그리고 이런 반은 같은 학년끼리 모으는 것보다는 이렇게 비슷한 영어 수준의 학생들끼리 모아서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이제 한두 학년 차이가 나는 학생끼리 모아서 수업을 같이 듣게 됩니다. 자, 또 마지막으로는 이게 학년 내 반을 차등해서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자, 마지막 방식은 전 과목을 일반 반과 동일하게 배우지만 이렇게 영어가 부족한 학생들끼리만 한 반을 모아서 구성을 해서 이제 수업 중 자연스럽게 영어 보충이 이루어지게 하는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학교는 이제 5학년 반이 5개다 그러면은 1학년 뭐 3개의 반은 일반 학급, 그다음에 나머지 2개 반은 영어 보충이 필요한 이제 학생들만 모아놓은 학급으로 운영하는 형식이겠죠. 자, 모든 과목을 동일하게 배우지만 수업 난이도가 조금 낮고
그다음에 영어 보충 요소를 자연스럽게 포함시키는 형태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러한 방식은 초등학생들에게는 좀 많이 적용되는 형태이고 보통 한 1년 정도의 과정을 거치면서 그 이후에 이제 일반반으로 배정되게 됩니다. 자, 영어 보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전과목을 배우기 때문에 학생들이 이제 지루하지 않게 영어에 노출되며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이렇게 부모님들과 학생이 느끼기에는 뭔가 우등반과 열등반으로 나눠서 구분해서 이렇게 수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느낀다는 피드백 또한 있긴 합니다. 자, 이렇게 영어 보충반의 큰 틀을 설명드렸지만 실제로 학교마다 운영하는 방식이 더 디테일하게 보면은 조금씩 또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에게 어떤 학교가 맞는지 선택하는 것은 절대 이제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영어 집중반에 우리 자녀가 배정되는 것이 싫어가지고 국제학교 입학 준비 전에 과도한 이렇게 영어 과외와 학원을 강요해서 입학 전부터 이렇게 지쳐버리는 경우도 사실 저는 많이 보았거든요. 또 어떠한 가정은 이런 모든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잘 하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입학을 시켰지만 막상 영어 집중반에 들어가니까 우리 아이 영어 실력에 비해서 좀 이제 너무 낮다. 그리고 너무 한 교실에서만 답답하게 배우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느낌을 받으면서 최대한 빠르게 영어 집중반을 탈출하고 싶어 한다는 그런 말도 좀 전해 들었는데요. 그래서 여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지만 영어 보충반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답답하다. 그럼 난 딴 학교로 옮기겠다고 해서 딴 학교로 이제 옮겨버리는 사례도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옮겨서 다른 학교를 지원했는데 또 불합격한 사례도 있었고요. 요즘 부모님들이 이제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아보거나 이제 학교와 직접 소통하시기도 하지만 이렇게 정확한 입학 데이터와 실사례 바탕으로 이제 분석하는 과정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히 저희는 이제 학교별 보충반 운영 방식이라든가 입학 시험 난이도, 합격률 등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녀가 어떤 학교가 적합한지를 이제 저희가 어드바이스를 해드릴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영상 마무리에 앞서서 자, 그러면 어떠한 기준으로 영어 보충반에 배정되는지도 한번 간단히 말씀드려 볼 텐데요. 학교마다 공통적으로 이제 입학 시험을 진행을 합니다. 자, 이 입학 시험 기준으로 보충반 배정 여부가 결정이 되는데 시험 종류는 학교마다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영국식 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IQ 테스트에 가까운 뭐 CAT4, CAT4 테스트라고 하죠. 그리고 인터뷰, 그다음에 CAPT 테스트라고 불리는데 캠브리지 잉글리시 플레이스먼트 테스트라고 하고요. 그리고 OPT, 이건 옥스포드 테스트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테스트를 통해서 우리 학생의 영어 수준을 평가하는데요. 이 평가 안에는 뭐 읽기, 쓰기, 듣기, 말하기 등이 포함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학년에 따라서 인터뷰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입학 시험 결과를 종합해서 영어 보충반 배정 여부가 결정되며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최종 합격 여부까지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학교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선택하기가 더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래서 자녀 미래가 달린 중요한 결정이기 때문에 꼭 전문가와 상담을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할 주제를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